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유명 연예인부터 숙박업소 수십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생중계한 일당까지 이 불법 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경찰이 직접 숙박시설의 현장 점검을 나섰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객실 드라이기에서 지름 1mm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됩니다. 부산과 대구 등 모텔 30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생중계해온 일당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갑니다. 불안하고 아무래도 조금 어디 놀러 가서 숙박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것 같아요. 부산 시내 한 모텔입니다. 전파형과 렌즈형, 전문 장비를 동원한 불법 카메라 탐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콘센트, 셋톱박스 등이 주요 수색 대상입니다. 경찰이 숙박업소 불법 카메라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점검 대상은 무려 2천여 곳. 하지만 실제 현장 접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어 업주가 거부하면 객실에 들어갈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인력도 모자랍니다. 부산 진구는 숙박업소가 236곳으로 부산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점검 나갈 수 있는 경찰관은 2명뿐. 구청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결국 이용객 스스로 주의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상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미세한 구멍 이런 데를 육안으로 보시면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점검. 경찰은 숙박업소 불법 카메라에 대해 기간을 기존 3주에서 9주로 늘려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흔히 대안학교라고 하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이 다닌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억지로 하는 공부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꿈을 위해 도전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부산 최초의 공립대안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중학교의 체육 시간입니다. 검도 수업의 첫 시간, 장비에 대한 설명이 진행 중입니다. 옆 교실에서는 댄스 시간, 외부의 전문 강사와 함께 학생들의 몸풀기가 한창입니다. 부산 최초의 공립대안학교인 송정중학교입니다.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로운 수업 방식. 국영수를 비롯한 교과 과목보다는 실용음악과 작곡, 요리, 예체능 등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위주로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단 한 명뿐인 교실 안의 1등 대신 공부 이외의 길을 찾는 교실 밖 우등생을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딱 틀에 짜여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학생들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노래다, 미술이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교사 한 명당 담당하는 학생이 3명으로 수업은 물론 방과 후 활동과 상세한 상담까지 모두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유롭고 그러니까 더 편하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제 1인 멘토 선생님도 계시다 보니까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고 이제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죠. 한 반에 10명씩 3개 학년 6학급으로 운영되며 기숙사비와 방과 후 활동비 등 모든 교육비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학교 운영과 교복, 동아리 활동 등의 결정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다른 지역의 사례와 달리 인근 주민들까지 동참해 최고의 대안학교를 만들겠다며 의욕을 보이는 점도 송정중학교만의 특징입니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기숙사가 완공되면 오는 5월부터는 2, 3학년 학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새로 문을 연 송정중학교가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성공적인 대안학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발표한 미분양 관리 지역의 4하구가 새로 선정되면서 부산의 미분양 관리 지역이 4곳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은 지난 1월 기장군이 올 들어 처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2월 영도구와 부산 진구가 추가됐고 이번에 4하구까지 모두 4곳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전국 41곳의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 보증 예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공동어 시장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안에 5개 출자 수협의 지분을 인수해서 부산시가 관리하는 도매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는 15일까지 지분 청산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견 제출을 요구해놨는데 현재 4곳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업비 초과로 중단된 현대화 사업도 사업권을 넘겨받아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신면입니다. 재개발구역에 쓰레기를 방치하면 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부산진구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진구청은 최근 공식 공문을 통해 무단 투기 쓰레기로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우범화되는 등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신문은 국제신문입니다. 동래구 금강공원을 재정비하는 드림랜드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는 소식인데요. 부지 매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민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 6월로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로 땅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이 계획을 대폭 축소하거나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사회면의 구면입니다. 오늘 문을 여는 사하구 서부상권 장애인 스포츠센터가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를 충분히 고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폐증 치료사 직원 1명이 있지만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가 전혀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은 어제 아침보다 더 쌀쌀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한낮에도 13도에 머물며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 미세먼지 걱정은 덜합니다. 종일 대기질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부산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경남 북서 내륙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높은 산지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마치 겨울이 다시 온 듯이 춥습니다. 한낮에도 양산 14도, 울산 12도, 창원은 1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 쌀쌀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 이후 기온은 다시 올라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이들 하면은 바로 북한 이탈 주민, 새터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새터민들이 남쪽에서 받은 사랑만큼 보답해야 한다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요. 새터민 봉사단체인 통일희망봉사단 황형전 당장을 류재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로 부산에 정착한 지 10년째를 맞는 새터민 통일희망봉사단 황현정 단장. 생계 문제로 중국으로 넘어갔다 새로운 조국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됐지만 기쁨보단 딸을 혼자 두고 왔다는 죄책감과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딸을 만난다면 어떤 모습의 엄마로 내가 딸을 만나게 될까? 그걸 생각하니까 정신 차리자. 일단 제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다면 지금의 모습이 아닌 정말 많이 좀 그래도 따뜻한 엄마로서 좀 만나고 싶다는 생각. 누군가 딸을 챙겨주길 바라며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마음 맞는 새터민들과 의기투합해 통일희망봉사단을 만들어 8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고 온 딸한테 주지 못한 사랑, 그것 때문에 고아원 아이들을 찾게 되었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딸도 북한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시나마라도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남한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황 씨는 새로운 터전에서 사는 새터민들이 더 이상 편견과 선입견의 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북한 딸 주민이다 하면은 좀 그런 거예요. 받는 사람들 이렇게만 인식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한마디만 하고 싶다면 저희처럼 받는데 연연하지 않고 정말 저희는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지난해 1월 15년 만에 기적처럼 딸을 만나 함께 살게 된 황현정 단장. 지금까지 자신의 꿈이었던 가족 상봉을 이제 부산 지역 세터민들도 꼭 이루길 바란다는 소망을 내비쳤습니다. 빨리 하루빨리 남북한이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왕래가 되어가지고 서로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경남을 찾았습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이 이룬 첫 결실인데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사천 바다 케이블카에 오릅니다. 중국에서도 접하기 힘든 바다와 섬, 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는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온 관광객 14명으로 우리나라를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경남은 모두 처음입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창원국제사격장, 하동 쌍계사, 통영중앙시장, 거제 바람의 언덕과 외도 등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这里呢，就是感觉特别的舒服，特别的美。饮食方面，我一向特别喜欢吃韩国的食物，所以说也没有什么吃不惯，就吃的特别的好吃。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경남을 찾은 첫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경상남도는 산동 사무소를 활용해 중국 여행사 3곳과 단체 관광객 경남 유치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이런 마케팅 활동으로 지난 2월부터 대만 관광객 248명이 14차례에 걸쳐 경남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시장인 중국, 일본, 미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약 시장인 베트남, 대만 시장을 공략하여 하지만 숙박지 인근에 쇼핑과 유흥을 할 곳이 없고 동선이 다소 긴 것도 보완할 점입니다. 쇼핑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쫓기는 경상남도 현지에 면접점 있으면 그 필수 코스잖아요. 중국 사람 무조건 쇼핑을 하거든요. 특히 중국 네티즌들에게 경남의 관광지와 먹거리, 쇼핑 문화를 소개하는 구체적인 홍보 전략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불법 광고 전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늘면서 부산 지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이른바 폭탄 전화 도입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최근 한 달 동안 주민 참여로 수거한 불법 광고 전단이 170만 장에 이르는 등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달부터 불법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폭탄 전화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도 이달부터 성매매 광고와 불법 대출 전단 등에 대응해 최대 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업체 통화를 마비시키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고 부산시도 조만간 유사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부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5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낮 시간대 비어있는 주택과 빌라 등 유리창을 둔기로 부수고 침입한 뒤 7차례에 걸쳐 3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5일에는 금품을 훔치고 나오다 이를 발견한 7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연제경찰서는 고가의 안마의자나 TV 등 전자제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뒤 재포장해 판매한 혐의로 32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쯤 수영구의 한 원룸으로 안마의자를 주문한 뒤 다시 화물 차량에 빼돌려 재판매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하경찰서는 백화점 매장 등에서 여성용 옷과 화장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55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의 백화점과 쇼핑 매장을 돌아다니며 옷과 화장품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23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LG 트윈스와의 잠실 원정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5대6으로 패했습니다.
롯데는 5대2로 앞선 9회 초 투아웃 이후 석점을 내주며 연장에 들어갔고 1사 1, 2루에서 상대 타자 유강남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고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롯데는 신임 주장 손아섭이 홈런 포함 4타수 4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했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고 공동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창원 LG와의 6강 플레이오프 마지막 5차전을 오늘 창원체육관에서 갔습니다. KT는 플레이오프 평균 15득점 10리바운드로 활약 중인 양홍석을 앞세워 4강 진출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1, 2차전을 패하며 탈락 위기에 몰렸던 KT는 홈에서 열린 3, 4차전을 모두 승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KT가 오늘 승리하면 2패 뒤 내리 3승을 쓸어 담으며 4강에 진출한 최초의 팀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 발표에 따르면 부산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생산과 출하 모두 20% 이상 감소했고 재고는 5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분야에서는 대형 소매점 판매가 8.3% 줄었고 대형마트는 15.6%, 백화점은 1.8% 감소했습니다. 건설 수주액은 2,236억 원으로 토목 부문은 71.3% 늘었지만 건축 부문이 82.1%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올해 상반기 신규 직원 23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분야별로는 행정 7명, 전산 1명, 토목 2명, 건축 5명 등이며 경력 채용으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대외협력에서 각 1명씩 선발합니다. 도시공사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채택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입사 지원서는 이달 초부터 채용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5월 중 필기와 면접 시험을 치른 뒤 6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산 사송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오는 5월부터 시작됩니다. 양산시는 오는 5월 중으로 동면 사송 신도시에서 아파트 1,700여 세대 분양을 시작한다며 이는 사송 신도시에서 이뤄지는 첫 분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송 신도시는 1994년 물금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양산에서는 처음으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개발이 더딘 양산 동부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019년 1차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기업 135곳을 대상으로 내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수출바우처는 수출 실적에 따라 성장 단계별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중기청은 수출바우처와 함께 부산 지역 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남부발전이 오는 2021년까지 미세먼지 2만 1,000톤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남부발전은 미세먼지 전담팀을 가동하고 미세먼지 저감 기술 연구 개발과 친환경 연료 도입,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미세먼지를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종합 발전과 석유류 발전 설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발전 연료로 저유황 석탄을 도입하고 육상 전원 공급 설비를 설치해 석탄 수송선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일 계획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질 수송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5건의 과태료 처분과 7건의 현장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탱크로리 운송 시 정기 점검을 매년 한 차례 실시하고 점검표를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보관하지 않거나 탱크로리 앞뒷면과 측면에 위험성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의 경우 항만을 이용해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산시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 기업을 선정해 인증서를 교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운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고 종업원 10인 이상, 어르신 근로자 3명 이상, 만 55세 이상 어르신 고용 비율 10% 이상인 부산업체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고용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근무 환경 개선비와 급여 일부 등이 지원됩니다. 부산시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소확행 사업 발굴을 위해 시민 제안을 공모합니다.
부산 시민 누구나 4월 한 달 동안 응모할 수 있으며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부산시는 응모된 사업을 대상으로 소관부서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1건, 금상 2건 등 36개 사업을 선정해 총 2천만 원 규모의 상금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 남구가 30억 원어치 지역 화폐를 올해 하반기에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남구 사랑 상품권으로 발행되는 지역 화폐는 판매 대행점에서 6%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남구에 있는 전통시장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70% 이상을 쓰면 현금으로 잔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남구청은 내년부터 모바일 상품권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은 어제 아침보다 더 쌀쌀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한낮에도 13도에 머물며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 미세먼지 걱정은 덜합니다. 종일 대기질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부산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경남 북서 내륙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높은 산지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마치 겨울이 다시 온 듯이 춥습니다. 한낮에도 양산 14도, 울산 12도, 창원은 1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 쌀쌀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 이후 기온은 다시 올라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